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고민 보니까 저랑 똑같은 고민 많이 그 전에 했던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써놓습니다. 근데 저도 고습소 한번 10년 정도 운영했는데요. 가장 힘든 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죠.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 책임감 대단하시고 아이 에 대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첫 줄부터. 그래도 이해시켜보려고, 그죠? 이해시켜보려고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수업을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지칠 수가 있죠. 지칠 수가 있고,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저희들 직업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도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하죠.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에선가 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는요. 아이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더라도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그래서 질탁통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끊임없이 관찰해서 딱 깨줘야 되니까 아무리 이 알을 깨고 나오라고 해도 이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알을 깨지 않는 한 계속 기다려주는 게 이제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은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다음 사건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수업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는 모르겠다고 하죠. 당연히 약간 짜증난 표정이죠. 첫 번째는 정말 모르게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수업 내용 관심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아이한테 대답을 강요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너 왜 공부 안 하냐 직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거죠. 관련 내용 질문하는 거는. 자, 그러면 짜증난 표정으로 얘기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이제 첫 번째 표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게 질문을 첫 번째 하셨을 때 아이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치고 들어가면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주고 설명한 다음에 쉬운 답변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어려운 답변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답변하기 애매한 걸 물어보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절대 선생님이 짜증이 내면 안 되고 간절하게 아이에게 너에게 정말 한계는 알려주고 가고 싶다. 오늘의 시간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질문 자체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말하기 쉽게 구분해서 이거 이해 안 되니 이거 안 되니 이거 안 되니 이거 안 되니 이렇게 몇 번 이해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이가 3번 다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다요라는 것은 다 모른다는 것도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요 라는 답변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돌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럼 어떤 거 설명해줄까? 이렇게 또 그 중에서 네가 골라라.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는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니까 요거만 다시 설명해줄게. 너를 위해서. 요거 정도만 하고 가자.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가자. 라고 이렇게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 설명해야 돼? 빨리 얘기해봐.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공부 안 한 건 네 탓이야.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정말 어떤 걸 설명해 줄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해 줄까 하고 짜증을 내면 시간이 길어진다.
작정하고 너에게 내가 내 책임을 다할 테니까 네 시간을 해생해줘. 네 기분 같은 거는 양보해줘. 라고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십니다. 알아서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알죠. 내신 등급도 적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정말 알아서 할 수 없고 역으로 뒤집어서 어떤 거가 모르는지 모르고 정말 다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고 정말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중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랑 정말 허심탄회해서 물어봐서 1대1 수업을 할지 아니면 보충 수업을 할지 아니면 추가 프리트를 줄지 이렇게 먼저 아이랑 눈높이가 맞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지 열어놓지 않으면 어떤 거를 해도 벽처럼 튕겨서 반사를 하고 이 튕겨서 간 말이 반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아이는 더 단단해지고 선생님은 계속 튕기니까 이걸 다시 선생님이 받아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너 왜 학원에 있지 않냐? 성적 올리려고 하지 않냐? 이건 당연하죠. 나는 너를 학원을 안 다니면 모르겠지만 이 학원을 다니면 너의 성적을 올려줄 의미가 있다 하고 쏘아대는 거는 선생님의 책임만 강조한 것이죠. 맞습니다. 책임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책임감이 있는데 아이가 지금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었다면 그래 살살 금이 가게 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살살 조금씩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아이의 눈을 맞추고 너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어 하고 간절히 5분이나 10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거나 아이를 불러서 간단하게 너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돼 하면서 그거 하나를 추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네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기본적인 프린트거든 요 설명도 잘 돼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밑줄 치고 읽어볼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뜬금없이 불러서 자 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힘들었나봐 힘든 게 있으면 말해 따로 빼고 자습을 하게 해줄게 라고 하거나 정말 아이에게 동감하고 동질성을 느끼고 아이를 이해한다는 접근이 정말 아이가 마음을 연다고 생각할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아이가 튕기고 선생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이 빠진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책임감을 다 못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선생님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될 수도 있고 얘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고 자, 둘 다 선생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원에까지 끌려와서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선생님에게 제공해주는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학생은?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럽니다. 그런 애들 데리고 못 간다고 수업에 집중하는 애만 끌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수업에 집중하는 애 끌고 효과를 보니까 그쵸 프로 강사나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게 다 이익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쉽지 않죠. 않으시다면 더 아이를 여셔야 됩니다. 그럼 교육을 하시고 싶은 것이고 이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면서 이 사소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는 것을 터득하게 될 때 이렇게 돈을 벌려고 강사를 하는 분에 못지않게 유사하게 그보다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끌어 가고자 하지 마시고 아이가 가려고 할 때 뒤에서 같이 걸어 가주세요. 쓴소리를 많이 하기 전에 아이에게 동감을 하셔야 되고
혼내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동안 살면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혼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로 작은 거 하나씩, 오늘은 이거 배웠잖아, 이런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소하게, 잔잔하게, 작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선생님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는 학생을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학생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 그 학생 자체 하나 진도를 나가시려면 최소한의 교과서 수준의 작은 공식들 아이들 이해하면, 이 아이가 7등급이잖아요. 그렇다면 6등급이나 5등급 목표로 요만큼을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희망, 할 수 있는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해주면 이 아이가 선생님이 사력을 다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가도 저한테는 옵니다. 왜? 세상에서 나에게 부모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정성 들여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아이들이 감동해서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해요. 이 아이는 안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7등급에서 6등급이 됐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 학원 잘 가르친다고 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옆에서 감동을 하더군요. 자,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의 희망과 싹이 자라는 학원이라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학원에 있을 때 그 학생의 자존감, 존재감은 더 커진 겁니다. 선생님 넋두리를 보고 제가 몇 년, 2, 3년 전만 해도 저도 다 대답해주는데 네가 왜? 뭐 모르는데? 난 다 했어. 내 책임은 다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내 책임은 그래. 내가 차라리 조금 욕을 먹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아이가 바라는 게 뭘까? 아이가 바라는 걸 하기 시작해야 부모가 바라는 걸 할 수 있지.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니까 부모의 바람, 선생의 바람은 부모의 바람, 선생의 바람, 나의 바람, 이 아이가 첫 번째고 선생의 지도가 두 번째고 부모의 바람이 세 번째고, 그러니까 아이의 바람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온몸에 힘이 쭉 빠지시는, 그렇죠? 최선의 운동을 하신 겁니다. 운동을 해서 힘이 쭉 빠지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선생님의 기술과 선생님의 가르치는 정성이 날로 성장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신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 내 속도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가 있다는 것. 아이가 마음을 먼저 열지 않으면 어떤 수업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아이의 속도, 아이의 마음 먼저 여는 게 먼저라는 것. 이 열리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잔잔하고 사소한 정성들이 누적되어서, 이 누적된 감동은 눈이 하나 둘 쌓여서 나뭇가지가 쭉 부러지도록, 어느 날 뚝 하고 부러지고 뚝 하고 발전하고 뚝 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하고 듣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